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조간접비 배부, 원가의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하려 합니다. 앞 시간 저희가 원가 배부에 대한 목적, 정의, 배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의 간단한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실제 배부에 대한 계산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관련된 예제 문제 풀이를 해드리고 이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원가의 배부 혹은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원가 배부 자체가 간접비를 공통원가를, 간접비라고 말하는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 배부를 해주는 것, 그 자체를 원가의 배부라고 했고요. 이 원가의 배부의 대표적 내용은 바로 제조 간접비 배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접비가 공통원가로서 특정 제품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율에 따라서 복수개의 제품의 원가를 나누어 주는 절차, 그걸 우리가 원가 배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배부법은 사실은 저희가 사후 원가라고 해서 원가 계산 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간접비를 가지고,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각 제품에 배부한다. 이것이 실제 배부법이었고요. 예정 배부법은 제품을 만들고 난 뒤가 아니라 연초에 미리 일정한 원가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상 금액을 산정을 해서 연초에 예상 기준에 따라서 원가 배부를 한다 라는 건데,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배부는 사후 배부, 나중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예정 배부는 사전 배부, 미리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큰 차이점은 실제 배부법은 나중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예정 배부법은 미리 예상 금액과 예상 기준으로 원가 계산하니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예정 배부법보다는 실제 배부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정 배부법은 특수한 상황에서 쓴다 라고 미리 살짝 얘기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예정 배부법은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다. 따라서 원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해서 500원을 예상했는데 700원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500원을 예상했는데 400원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금액 차이 나는 걸 우리가 배부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을 하면서 이 배부 차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을 해서 신경을 딱 써서 두 눈으로 제대로 봐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조간접의 실제 배부에 대해서 저희가 앞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원가 계산 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가액법과 그리고 시간법이 있으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가액법에는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시간법, 가액법에 직접 원가법까지 세 가지, 시간법에는 직접 노동시간법과 기계작업시간법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나온 이 친구들이 원가 배부할 때 사용되는 실질적인 무엇이다, 기준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직접 재료비법은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노무비법은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원가법은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노동시간법은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기계작업시간법은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원가 배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기준이 달라지면 배부하는 금액이나 결과도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하단에 공식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제 일명 YCCD라는 완전 최첨단 공식이 있었습니다. 배부할 금액을 기준합으로 나눈다. 여기서 계산되는 것이 바로 배부율이고요. 계산된 그 배부율에다가 실질적인 기준을 곱하면 배부되는 금액인 배부액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배부율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배부율에 의해서 배부액을 계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원가 배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부를 하게 되는, 원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할 때 나누어 주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가 배부의 가장 핵심은 배부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앞 시간 말미에 제조간 실제 배부 예제 문제 연도법 좀 풀어봐 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 풀이하고 이번 시간 실질적인 내용인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전체 원가가 나와 있고요. 제조지서 1번의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배부 방법에 따라 제조 간접비도 계산하시고 제조 원가도 계산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할 건 제조 원가다. 제조 원가입니다. 이 제품의 제조지서 1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할 건데, 제조 1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이 제조 원가 자체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죠. 문제 예제를 보면 제조 1번의 재료 원가가 10만 원이고 노무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제조지서 1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제조 간접비를 알아야 요걸 더해주면 제조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제조지서 1번의 제조 원가 계산할 건데, 재료비는 나와 있고 노무비 나와 있으니까 이 제조 간접비가 도대체 얼마이냐라는 걸 계산할 거다라는 겁니다. 전체 재료비 50만 원 중에 제조지서 1번의 재료비는 10만 원이고 전체 노무비 100만 원 중에 제조지서 1번의 노무비는 30만 원이다. 그렇다면 전체 제조간접비 80만 원 중에 이 제조지서 1번의 제조간접비가 얼마이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원가 배부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누어 줄 금액, 얼마를 나눌 거냐? 대상 금액이 80만 원이죠. 그러면 YCC 공식 배부할 금액이 80만 원이다. 나누기. 그럼 여기에 기준의 합, 무엇에 의해서 나눌 거냐? 80만 원의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누면 나오는 것이 배부율이고, 여기다가 실제 기준을 곱해주면 우리가 계산할 배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할 건 직접 재료비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재료비 자체가 기준이고 재료비에 의해서 간접비를 배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식 잡아 주시면 우리가 나누어 줄 금액이 80만 원 배부금에 나와 있고요. 기준의 합, 재료비 총합이 얼마이시다?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8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나눈다. 그러면 배부되는 비율, 배부율이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 80만 원이 50만 원 하시면 배부율이 얼마가? 1.6이라는 배부율이 나옵니다. 계산기 손에 들고 80만 원이고 50만 원 계산하셔야 돼요. 네, 해주세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배부율이 1.6이 나왔을 때 제조지서 1번의 재료비가 얼마냐? 10만 원이죠. 실질적인 기준이죠. 1.6에 10만 원을 곱해주시면 계산이 되는데, 재료비법으로 했을 때 배부율이 1.6이 계산됐고요. 간접비 1.6에 실제 기준이 10만 원이니까 간접비 계산하시면 16만 원이라는 제조 간접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80만 원의 전체 제조 간접비 중에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제조지서 1번의 제조 간접비가 16만 원이라면 제조원가 재료비 10만 원에 노무비 30만 원에 간접비 16만 원을 다 더하면 되겠죠. 얼마의 금액이? 56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 간접비 배부, 원가 배부가 되져야 다음 단계 계산이 된다. 자, 첫 번째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 예제 문제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문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두 번째 나온 예제 문제는 기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는 문제는 직접 재료비가 기준이라면 이 문제는 직접 노무비가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 원가라는 걸 계산할 건데, 이걸 계산하려면 재료비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다 하셔야 된다. 이 간접비를 계산할 것이다. 자, 나누어 줄 금액이 얼마라고요? 총 금액 80만 원이죠. 자, 80만 원이 배부할 금액입니다. 나누기 기준의 합. 조금 전에 풀었을 땐 재료비가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노무비가 기준이다. 100만 원이죠. 기준의 합이 100만 원이라는 노무비 합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배부율이 나오는데요. 80만 원을 100만 원 나누시면 0.8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0.8 자체가 배부율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0.8이란 배부율의 실질적인 기준의 합이 100만 원이다. 노무비죠. 노무비 전체가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제조시설 1번의 노무비가 얼마이시다? 30만 원이다. 배부율이 0.8에다가 30만 원 곱해주면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24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건데 바로 이 24만 원이 제조시설 1번에 해당하는 제조간접비다. 그렇다면 재료비 10만 원에 노무비 30만 원에 제조간접비 24만 원을 다 더하면 실질적인 제조 원가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총 금액이 64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문제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지금 본 두 번째 문제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계산 과정이나 형태는 똑같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 실제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직접 노동시간이나 기계작업시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준이 이것이 아니니까 순서대로 나오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본적인 세 번째 방법 직접 원가법입니다. 기준이 직접 원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이 직접 원가가 무엇이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법일 때는 재료비만 확인했고 노무비법일 때는 노무비만 확인했다면 직접 원가법은 이걸 둘 다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볼까요? 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제조 원가 계산할 거니까 간접비 금액이 나와야 돼. 맞죠? 이제 척하면 착. 네. 80만 원의 배부 금액. 우리 회사 전체 간접비가 80만 원이고 이 80만 원이란 간접비 중에서 제조시설 1번에 얼마가 들어갈 거냐? 지금 우린 1번이 나와 있고요. 뭐 제조 2번, 3번, 4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 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1번에 대해서만 계산할 건데 80만 원 나누기 네, 밑으로 분해 기준의 합이죠. 재료비가 기준일 때는 50만 원, 노무비 기준일 때는 100만 원이었지만 직접 원가니까 이 재료비와 노무비 합인 150만 원이 기준의 합이 됩니다. 80만 원을 150만 나누면 나오는 배부율이 있을 겁니다. 80만 원을 150만 나누시면 숫자가 안 떨어져요. 소수점 나오시죠? 뭐 0.53 점점점점 나옵니다. 네, 이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제조시설 1번의 직접 원가죠. 재료비 10만 원이고 노비가 30이니까 합해준 직접 원가는 40만 원. 그래서 배부율 계산된 배부율이 0.533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 계산된 금액이 배부율에다가 직접 원가 40만 원 곱해서 나온 금액이 21만 3,333원 되시고요. 예제 문제에서 원단위 미만 퍼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료비 10만 원에 노비 30만 원, 간접비 다 더해 주시면 61만 3,333원 이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실질적인 자격 시험이나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나 일반적인 뭐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소수점 예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는 엄청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서는 소수점은 잘 안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문제 나온 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조건대로 원미만 버림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세 문제를 풀었는데요.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준만 잡아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 푸실 문제는 직접 노동시간법입니다. 결론은 노동시간이 기준이란 거죠. 우리 회사 전체 노동시간이 400시간이다. 근데 제조시설 1번이 150시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을 제조 1번에 배부를 한다라고 할 때 얼마의 금액이 올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나누어 줄 배부할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80만 원 그대로고요. 나누기 재료비법,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다 푸셨죠? 지금은 노동시간법이니까 400시간 직접 노동시간을 나누어서 배부율이란 걸 계산을 합니다. 80만 원을 400으로 나누시면 2000이라는 배부율이 계산이 됩니다. 배부율은 2000이고요. 제조시설 1번의 간접비는 이 배부율에 곱하기 기준의 실제 발생액이죠. 노동시간이 기준이고 제조시설 1번이 노동시간 몇 시간이냐? 150시간이다. 그래서 기준 배부율인 2000에다가 발생시간인
150시간을 곱해주시면 배부액이 제조 간접비가 계산이 되겠죠. 30만 원이라는 제조 간접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지 1번의 제조 원가는 재료비 10만 원, 노비 30만 원, 간접비 30만 원 다 더해주시면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계작업시간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기계작업시간법은 총 기계작업시간이 500시간이고 그 중에 제조 1번이 몇 시간이 200시간이다 라고 나오는데 배부할 금액이 80만 원이고 나누기 기준이 합이 500시간이죠. 나누면 배부율이 계산이 된다. 우리가 원가 배부할 80만 원을 총 기계시간이 500시간으로 나누시면 1600이라는 배부율이 계산이 되고요. 곱하기 제조지 1번의 기계 작업 시간이 200시간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배부되는 금액, 제조 간접비 금액이 나오는데요. 배부율 자체가 1600으로 나온다라고 했고 여기에 200시간을 곱했는 간접비가 32만 원이 나옵니다. 80만 원 중에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하니까 원가 배부를 하니까 제조지에서 1번의 금액이 얼마가 32만 원이 들어가더라 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럼 이랬을 때 간접비가 3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조지에서 1번의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를 다 더하면 되겠죠. 총 금액이 72만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 앞부분에 동일한 예제 하나를 놓고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까지 5가지 예제를 풀었는데요. 이 예제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의 공식만을 사용했습니다. YCCD 배부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누고 그 계산된 배부율에 실제 발생액을 곱해서 계산했다. 원리는 동일하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공식만 기억하시고 잊으면 안 됩니다. YCCD 완전 최첨단 공식 기본 내용 정리만 해 두신 상태에서 조건만 바꿔서 기준만 바꿔서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지난 시간 말미에 못했던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에서 실제 배부에 관련된 예제에 대한 풀이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제 하려고 했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한 이해가 잘 되려면 실제 배부가 잘 되셔야 돼요. 실제 배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어져 있으셔야 예정 배부에 대한 이해가 빠르시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실제 배부는 사후 배부다. 나중에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정 배부는 미리 하는 거죠. 사전 배부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후 배부인 실제 배부와 사전 배부인 예정 배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정확하냐라고 묻는다면 실제 배부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 예정 배부에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문제는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예정 배부와 함께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